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 이미 많은 부분 변화를 겪고 있고요. 또 앞으로 달라지게 될 텐데요. 우리가 맞이하고 만들어갈 새로운 생활 궁금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사소하지만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여가 생활, 그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전 세계 관심 속에 개막한 우리 프로야구와 오늘 개막을 앞둔 프로축구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한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새롭게 단장했죠.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셔보죠. 특별히 두 분 모셨는데 프로야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오셨다는 단국대 의대 서빈 교수 그리고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예. 이게 무슨 조합인지 잘 모르겠어요. 담당 PD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K리그 개막인데 한 분은 기생충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축구 해설위원인데 하필 오늘 이야기할 게 야구 이야기가 많아요. 네. 서민 교수님은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뭐 프로야구 82년부터 지금까지 뭐 30 몇 년 동안 야구를 봤습니다. 원년 멤버시군요. 그렇죠. 원년부터 두산을 좋아했고 지금도 두산을 좋아하겠습니다. 예. 시작부터 어떻습니까, 두산은? 두산은 시작이 좀 안 좋았습니다. 원래 LG와 어린이날 경기는 항상 3연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이번에 졌잖아요. 2승 1패로 좀 아쉽게 출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전력이 좋아서 나아질 걸로 봅니다. 어차피 우승은 두산이다. 어우두란 그렇죠. 말이잖아요. 어우두죠. 예. 네. 박문성 위원님께는 뭐 야구 이야기 하지 말까요? 제가 사실 야구를 너무 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박문성 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뉴 노멀이란 말이 많이 좀 들리는데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죠. 우리 일상생활 전반은 물론 사회 곳곳에 변화가 좀 보이는데 달라진 부분 좀 느끼십니까? 개인적으로도 보면 확실히 좀 그 전에보다는 움직임의 동선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위축되는 느낌들이 좀 있고요. 어. 회사 차원이라든지 하는 일도 좀 그런 것 같고 예. 여러 가지 확실히 좀 체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참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삶이 이런 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생활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극장에서 혼자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즐겨요. 예. 근데 이 코로나 이후로는 극장에 못 가고 그냥 VOD나 뭐 인터넷 뭐 다운로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하고는 기생충 그 영화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기생충이 그렇게 상을 타는데 공주를 했다, 일주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 생각에는?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그건 네. 아니다라고 해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신 이유가 얼마 전에 개막한 프로야구와 오늘 또 개막을 앞둔 프로축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모셨는데 팬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야구장도 그렇고 축구장도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눈여겨볼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일단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예. 우리의 스포츠가 이렇게 수많은 나라에 중계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오늘 이제 K리그도 전북과 수원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개막을 하는데요. 1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해외에서 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모든 프로스포츠나 아니면 문화 레저 생활이 중단되다 보니까 우리가 확실히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럼요. 예.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즐기고 삶의 여유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완전 셧다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되는 것도 신기했는데 프로스포츠가 시작한다고? 그래서 되게 많이 관심 속에서 출발되는 야구와 축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밥벌이 때문에 개막이 굉장히 반가우시겠어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교수님도 야구 개막 기다리셨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맘때면은 제가 이제 미국 야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미국 야구 보고 저녁에는 이제 두산 야구를 보면서 정말 하루가 굉장히 바빴었는데 야구가 없었으니까 너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동안에 진짜 개만 보고 살았습니다. 6마리 개를 키우는데 그 개 얼굴 보면서 여러분을 개만 이겼죠. 보고 살았다. 예. 위원님께서도 고양인가요? 키우잖아요. 네, 저도 집사인데요. 저는 이제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애완견이나 애완묘 이야기할 때 또 두 분 모셔야겠네요. 너무 예뻐요. 네. 일단은 축구가 오늘 개막하는데요. 네. 뭐 그 코치진과 경기 주간 직원들의 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고 세레머니 이런 게 좀 금지되지 않습니까? 네, 많이 좀 달라져가지고요. 저도 이제 주말 경기부터 중계 들어가는데 중계진들도 예를 들면 뭐 경기장 들어갈 때는 말하기 전까지는 되게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그렇군요. 예. 발열 체크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선수들도 원래 이렇게 입장을 하다 보면 아마 다 가장 익숙한 환경이 뭐냐면 이렇게 나란히 서가지고 경기 시작 전에 악수하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악수를 못 합니다. 그렇군요. 악수 금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도 예를 들면 오늘 열심히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 없이 목내만 이렇게 하는 거고. 접촉을 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 되도록이면 경기 중에도 침을 좀 안 뱉어야 된다는 거고. 골이 들어갔을 때도 선수들끼리 모여서 막 포옹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혼자 정도만 좀 좋아하고. 약간 여러 가지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매뉴얼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골 넣고 혼자 좋아하고 관중도 없이. 지금은 좀 그래야 되겠죠. 그럼요. 야구 선수들도 침 많이 뱉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우도 침을 너무 많이 뱉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박문성 이제 위원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축구하는데 어떻게 침을 안 뱉냐. 그러니까 정말 전력 질주를 막 하면 침을 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야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선수들이 침을 뱉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안 뱉어도 되는데 계속 침을 뱉고 이제 더가오지 침으로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밥 먹을 때는 좀 안 뱉으면 어떨까 이 생각도 좀 했었는데 이참에 좀 필요할 때만 뱉으면 좋겠다.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야구 선수들 특히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면 침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뱉잖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갑자기 침 이야기로 이렇게 집중이 됐네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두 분 야구 보셨나요? 교수님은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봤죠. 더구나 LG 두산전이니까 꼭 봐야죠. 서울 라이벌. 경기 보고 어떠셨어요? 경기 보고 이제 원래 그 LG 1, 2선발이 빠졌기 때문에 3연승을 예상했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2승 1패. 다음에 이기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야구 안 보시죠? 이게 틀어놔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만 봤어요. 봤는데 일단 너무 좋았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제가 또 어제도 어디 야외에 나가서 축구하는 걸 좀 보고 왔는데 그런 자체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막 이렇게 밖에서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 자체를 보는 게 너무 오래간만이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반가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 의원님이 계셔서 하는 말씀인데 사실 야구보다는 축구가 더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야구는 일단 경기 시간이 너무 길고요. 그리고 야구는 매일 해요, 매일.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면 일상생활을 굉장히 많은 걸 뺏깁니다. 하지만 축구는 왜 갑자기? 일주일에 두 번. 갑자기 왜?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애들한테는 야구는 좋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구 때문에 너무 많이 뺏겨서. 그렇죠. 그리고 선수 타율도 외워야 될 거 너무 많고요. 어렵습니다. 아니 야구 저는 이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야구 좀 홍보를 부탁드리려고 나왔는데 야구 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유튜브로 용덕86님께서는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야구 그 빠던이라고 하죠. 빠던. 홈런을 치고 배트를 던지는 그런 행위에 열광하듯이 해외 사람들이 봤을 때 K리그에도 그런 열광하는 요소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하셨네요. 네, 일단 지금 되게 신기하게 일단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프로스포츠가 된 데가 뭐 대만이라든지 아주 극소수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라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요청이 해외에서 있었냐면 실제로요. K리그 좀 보고 싶다. 근데 이 선수 어떤 팀이 있고 어떤 선수가 있는지 정도 영문으로 좀 표현해 줄 수 있겠냐. 그런 제의를 또 리스트만이라도. 그러니까 딱 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K리그를 많은 이제 해외에서 뭐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을 텐데 그냥 아마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느낌들이 많이 받을 거라 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합니다만 저도 축구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K리그 재밌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K리그를 계속 중계도 하고 있지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우리가 안 보면 모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 이제 재밌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실제 모든 스포츠는 가서 봤을 때 느낌들이 있으니까요. 예. 예. 그 역동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멋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던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배트 던지는. 사실 그 미국 같은 나라는 이 빠던 같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홈런 치고 그러면 이제 배트도 던지고 투수도 한번 째려보고 그리고 이제 뭐 천천히 그라운드 돌면서 무게를 잡고 싶은데 그게 이제 투수를 자극하는 그런 행동이라 취급해서 그 다음 타석에서 이제 빈볼을 맞거든요. 그리고 벤치 클리어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되게 빠던이 어려운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빠던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굳이 홈런을 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플라이만 대충 치고 막 그래도 빠던을 던지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빠던을 잘했던 선수는 LG의 선수였던 이병규 선수가 있습니다. 이병규 선수요? 이병규 선수는 공이랑 배트가 같이 날아가요. 그래서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 같아서 아주 정말 좋습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합니다. 이병규 선수. 황재균이었나요? 전준우였나요? 홈런 치지 않았는데도 배트를 던져서 그게 또 미국에서 화제가 됐던 야구 대한민국 KBO 하면 빠던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애청자분 6분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유료 문자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의견 남겨주시는 분 추첨 통해서 6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야구 개막전 보셨다고 하셨는데 보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셨나요? 뭐 TV를 통해서 보셨나요? 저는 TV를 보더라도 항상 그 인터넷을 포털 사이트 중계를 항상 같이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야구는 볼 데드 상황이 많잖아요. 그 경기가 잠깐 그러니까 공 하나 던지고 다음 공까지 20초 정도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동안 애들이 댓글을 달아요. 이 댓글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댓글 달다가 골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자제하는데 야구의 댓글이 얼마나 재밌냐면 제가 이제 워낙 응원하는 팀의 선수가 중요한 찬스에 삼진을 당했어. 그럼 이제 욕하고 싶은데 댓글을 보면 욕이 너무 많아요. 대리 만족이 되는 거죠. 감독 욕하고 심판 욕하고 막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박문성 위원님께서도 유튜브 그리고 또 개인 방송을 통해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그 축구 중계 하시는데 이렇게 경기 중간에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런 소통의 장애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다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매우 일방적인 방식들, 그러니까 TV라고 하는 게 원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계할 테니까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일방적이죠. 뭐 듣는 분들은 뭔가 리액션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정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고. 그 다양한 플랫폼들의 핵심은 결국 소통이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하고. 저도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그렇게 중계하는 게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게 더 훨씬 재밌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듣고 또 궁금한 거 제가 물어보기도 해요.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또 대답 듣기도 하고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 중계 같은 경우는요, 딴 얘기인데 야구 중계 같은 거는 이제 그 해설자나 아나운서가 특정 선수를 칭찬하거나 뭐 이러면 편파 중계한다고 여기 한 며칠 동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공정성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요새 플랫폼이 많아지다 보니까 편파 중계를 대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위원님 몸담고 있는 그 플랫폼에서 편파 중계 많이 합니다. 편파 중계 보면 너무 재밌죠, 진짜. 훨씬 재밌어요. 같은 팀을 응원하면서 또 상대팀을 욕하기도 하고 그게 너무 재밌습니다. 4564번님께서는 K리그 카메라 잡는 앵글을 프리미어리그처럼 좀 박진감 넘치게 할 수는 없나요? K리그는 뭔가 좀 루즈해 보입니다. 이런 의견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부터 프로축구연맹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하는 방송국이 영국으로 가서 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작이 된 걸 여기서 이제 TV에서 트는 방식인데 그래서 지금 지난해부터 K리그 같은 경우도 연맹 차원에서 자체 제작을 그런 식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립니다. 다 만들어서 이제 방송국에 납품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이득이 있냐면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를 포함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퀄리티도 높이고 질도 높이고 그다음에 하나의 통일성도 모든 K리그를 보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도 다 똑같이 들어가고 또 그런 식의 요구들을 다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난해부터는 K리그 중계들이 점점 특히 올해는 아예 그래서 차렸습니다. 저 강서구 쪽에 하나 그 전문 방송국을 차려서 프로축구 연맹 차원에서 그런 걸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번 프로축구 중계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도 중계 현장 중계 하시죠? 네, 이번 주말부터 저도 들어갑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하십니까? 이번엔 창원에 가서요. 경남 경기 첫 경기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랜만에
정말 꺼려요. 이거 들을 수 있겠네요. 제가 그렇게 하나요? 1017번님, 저와 알러풋 박문성 위원님과 함께 진행하는 차상엽 위원님께서 또 의견 주셨는데 홈런은 아닌데 빠져난 선수는 두산 오재원 선수의 그때 경기라고. 일본전이었나요? 아, 오재원 선수 그때 일본이랑 할 때 이제 정말 홈런 친 줄 알았잖아요. 결정적인 안타 치고 정말 그 호요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죠 그때. 예, 기억에 납니다. 5090번님께서는 서민 교수님께 여쭙니다. 야구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올해도 우승은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하셨네요. 몇 년 동안 우승해서 정말 죄송한데 올해까지 좀 하겠습니다. 두산이 하겠습니다. 아, 그만 좀 하세요. 두산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재밌는 중계에서도 그렇고 시도가 많은데 이렇게 무관중이긴 해도 우리나라처럼 정규리그 개막한 국가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만이 이제 4월 12일에 개막했고요. 이제 프로야구하는 나라가 사실 일본, 미국, 우리나라, 중남미밖에 없는데 그중에 이제 대만이 하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한 거니까 되게 자랑스러운 거죠, 이것도. 우리 KBO를 해외에서 이렇게 관심이 모아졌던 적이 있습니까? 사실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마이너리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이제 더구나 시간대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6시 시작하면 거기 새벽 1시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어렵지만 야구의 굶주린 거기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K리그, KBO라도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재미가 있게 되는 건데 왜 어떤 나라 야구가 재밌으려면 선수를 알면 됩니다. 저도 미국 야구 처음 볼 때는 누가 하는 건지 몰랐는데 아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네, 그래서 오재원 선수 같은 선수를 응원하다 보면 재밌어질 겁니다. 야구가. 타팀 입장에서는 조금 꺼려지는 선수가 오재원 선수가 그러니까 아닌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대에서 오재원 하는 걸 보더니 이런 선수가 있으면 참 응원하는 팀에서는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전 그래서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 마케팅이나 그런 홍보 전문가 회사도 좋고요. 어떤 사람도 좋고 좀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 K리그나 프로 야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진짜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가를 좀 초빙을 해서 이럴 때 좀 투자를 좀 했으면 어떨까. 그들에게 우리의 축구와 야구를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재밌게 알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해내는 것. 그냥 보면 재밌어요. 이거는 조금 좀 속정 방식인 것 같고요. 뭔가 좀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기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프로야구에 움짤이라고 있습니다. 움짤. 움직이는 이제 영상을 이제 잘라서 네티즌이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중계에서는 그냥 쉽게 훅 지나가는 거를 네티즌이 포착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짤로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짤들이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오재원 선수가 왜 별명이 오식빵이냐면 이제 그 선수가 잘 못한 플레이를 하고 혼자서 막 식빵이라는 말을 외쳤어요. 식빵. 지금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식빵이 그래서 그 선수 별명이 오식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김기태 감독이 옛날에 별명이 늪동이에요. 늪동이. 근데 늪동이란 이유가 선수 심판한테 항의하다가 그라운드에 누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운 감독이라서 늪동이란 말이 퍼졌고 그래서 그 영상이 굉장히 많이 공유되면서 김기태 감독을 아이덴티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올해 그게 이제 저작권 때문에 움짤이 다 못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네티즌이 제작하는 그 움짤이 우리나라를 더 야구로 알리는 그런 데 공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시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좀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9096번님께서는 오늘 드디어 K리그 개막일, K리그를 사랑하는 축구팬으로서 너무 신납니다. 질문 있는데요. 박문성 해설위원님은 이번에 승격한 부산과 광주가 K리그에서 얼마나 활약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네요. 근데 저는요. 저한테 뭐 예상을 박문성 위원님께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반대로만 되니까요. 그리고 요즘 제 저기 뭔가 하면 자꾸 논란이 돼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예상을 좀 한번 해주시죠.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멤버가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기존 멤버도 좋았던 데다가 이제 승격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영입도 잘 돼가지고 제가 봐서는 부산은 아주 좋은 경기를 좀 할 것 같고 광주는 사실 선수의 구성만 놓고 보면은 조금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는 이제 박진석 감독이라고 감독 영향 있는 감독. 굉장히 그 전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춰서 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예상하기 좀 그렇고요. 저도 그 결과 묻진 않겠습니다. 반대로만 되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시간 벌써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데 마지막으로 서민 교수님 야구 팬으로서 지금 KBO 개막하고 있는데
야구 이렇게 보면 재밌다 혹은 야구 사랑해달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관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좀 되게 아쉬웠는데 그 이유가 인기팀이라고 하는 롯데나 기아가 부진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롯데가 지금 3연승을 하고 있는데 예. 롯데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내서 플레이오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K리그 개막하는데 박무성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했었는데 예. 그거만큼의 되게 절호의 기회라고 봐요. 예, 예. K리그가 흥할 수 있는. 또 해외에 뻗어나갈 수 있는. 네, 예. 제가 이제 가끔씩 유럽에 나가서 보면 그동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영국 내 평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그동안 이제 아시아 축구,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약간의 좀 내려보는 게 있었는데 예. 손흥민 선수가 그걸 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손흥민 선수 앞에다가 한국 선수, 아시아 선수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거죠. 그냥 프리미어리그 탑 플레이어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성장한 태어난 곳이 어디지? 한국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K리그가 이번에 많은 사람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호의 기회를 정말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간 끝나면 음악 올라갑니다. 아, 그런가요? 자, 지금까지 단국대 의대 서민교사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